그리고 언어 싫어하면 갈 이유가 없는 게 제가 이제 제3 외국어까지 하는데 아, 뭐였어요? 난 독일어가 이제 제1 전공이고 제2 외국어는 그냥 자연스럽게 영어가 되는 거고요. 맞아요. 제3 외국어로 제가 이제 러시아어를 했는데 24점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ABC 자체가 어려워가지고. 아, 나 너무 웃기네. Здравствуйте. 정전부부의 난장판 육아 반갑습니다. 저는 전민기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네, 오늘 나오시는 분이 또 정민여 씨가 또 최애하는 분 중에 한 분이죠. 너무 제 스타일입니다. 지금도 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질문을 딱딱딱딱 하니까 정답을 또 딱딱딱딱 얘기해 주셔서 네. 진짜 지금 빨리 녹화 들어가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그때 설명해 주셨던 게 네. 저는 기억에 남아요? 아니 어려웠어. 나는 어려웠어. 너무 복잡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이제 아빠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한 그쵸. 뭐가 있는지도 몰랐고 네. 오늘은 어쨌든 복습을 하고 왔으니까 지난 시간보다 좀 더 많이 제가 알아듣는 오, 그런 복습을 하고 왔어요? 태도를 좀 가져보도록 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지난번에 이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예, 오늘도 이분 모시고서 근데 선생님 지금 부담 갖고 계셔. 왜? 지난번에 우리 거 나오셨을 때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사실 지난번에 나왔을 때는 우리 채널 뭐 그렇게 큰 채널도 아니었고 부담 없이 네. 오셨다가 지금 오늘 많이 어려우시대. 그 사이에 컸죠. 마음이.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되는 게 이번에 반응이 안 좋으면 다시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안 본다라는 생각으로 편하게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정고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나가고 좀 반응이 있었나요? 진짜 너무 폭발적이어서 아, 그래요? 저는 제 인생에 되게 기억에 남는 경험이 된 것 같아요. 아, 그 진짜. 정도나 네. 돼요? 또 사실 진짜 너무 가볍게 사실 처음에 나왔다가 네. 약간 정전부부의 영향력을 제가 실감을 하고 오늘은 좀 더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나 아까 막 태도는 깜지하듯이 지금 다 네. 적으셨어, 원고에. 거의 우리 선생님 오랜만에. 태도는 지난번보다 더 가볍게 하셔야 돼요. 아, 무슨 말씀인지 네네네네네. 아셨죠? 네, 오늘은 그렇게 뭐 무슨 하겠습니다. 내용으로 또 제가 다뤄볼까요? 아,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특목고, 뭐 자사고, 외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전반적인 개요를 훑었잖아요. 네. 오늘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우리 아들 특목고 갑니까? 지금 자사고를 목표로 지금 얘는 휘문고로 가서 제가 봤을 때 내신은 쉽지 않을 것 같고 뭐 학종이나 아니면 약간 수능으로 이제 예. 봐야 되거든요. 예. 지금 아들이랑 우리 아내는 허니문 기간이에요. 예, 지금 서로를 서로 너무 사랑하고 이 아이는 장차 크게 될 거다. 뭐 이런 기간이라서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장점만 볼 예, 때군요. 그렇다는 걸 좀 인지하시고 오늘 좀 네네. 상담해 주시기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네. 사실 저도 특목고를 나왔지만 특목고라는 게 뭔지도 정확하게 잘 얘기해 주세요. 외고 나오신 거죠? 외고는 특목고 아니에요? 아니, 특목고 일종이지만, 네. 특목고가 지금 그러니까 굳이 말씀을 드리면은 영재고 과고랑 외고 국제고 같은 특수목적 고등학교 그러니까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는 고등학교를 저희가 특목고라고 얘기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안에 이제 자사고들 같은 경우는 사실 특목고라고 불리우진 않는데 네. 요런 학교들이 대부분 선발권을 갖고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여서 대부분 이제 영재고 과고 전국권 자사고 외고 국제고 광역 자사고 이런 학교들이 이제 선발권을 통해서 나름 이제 우수 인재를 먼저 뽑는 학교들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사고는 자율형 사립 네. 학교잖아요. 고등학교, 그렇죠. 예. 예, 뭐 이름만 알지. 자기들만의 어떤 커리큘럼을 갖고서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네,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아무래도 교육부의 어떤 큰 틀을 따르지 않고 학교들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좀 학제를 개편을 하거나 조금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학교들을 자사고로 부른다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설명해 주셨듯이 뭐 엄밀하게 따지면은 외고 국제고나 뭐 자사고는 특목고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특목고라고 칭하자고 하고 얘기를 하자면 네. 영재고 과고가 가장 좀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가는 데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왜냐면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이제 이과 선호가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영재고 과고 같은 경우가 지금 선발을 가장 빨리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들어왔을 때 네. 상반기 때 벌써 원서들을 쓰고 준비를 하는 사실 상황이어서 네. 대부분 이제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나 조금 이런 입시에 관심 있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영재고랑 네. 과고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안 되면 그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씩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학교별로 워낙 특징이 달라서 저는 그렇게 하는 거는 추천드리진 않는데 네. 대부분 어머님들이 이제 그렇게 하시죠. 약간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영재고 과고부터 쭉 학교들을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의 특성 같은 거 좀 고려해야 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맞아요. 때는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들이
일단 서울대 하는데 이 친구는 사실 뭐 예를 들면서 다른 학교에 좋은 학과를 갈 수 있는데 학교에서는 일단 올려쳐야죠. 서울대가 필요하니까 뭐 이 특성에 맞추지도 않고 야 여기 가 해가지고 가는 경우 상당히 맞아요. 많았거든요. 지금은 맞아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어때요? 난 지금도 몰라서. 올려쳐야죠. 아 그래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올려칠 수 있으면 이게 올려치는 거예요. 요즘 네.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의 특성이 되게 중요한데 대부분 학부모님들은 먼저 이과형으로 그쵸. 많이 미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거는 요즘에 시대상과도 당연히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 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우수 학생이다, 학업 역량이 좋다 하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이과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먼저 이제 우선적으로 영재고가고들을 아무래도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2나 중3이 됐을 때 그때부터는 진짜 아이의 또 성향이 나오거든요. 그쵸.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학교를 조금 더 다양하게 두고 고민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 반에도 사실 네. 외고지만 이과생들이 있었거든요. 올라운더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근데 그런 게 네.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것과 이과형 머리는 난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과 과목들도 사실 풀고 성적은 잘 나오는데 너무 맞아요. 본인의 어떤 직업 특성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다시 돌아오거나 다른 일을 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네. 너무 중요한 게 근데 그건 나중 일입니다. 그래 맞아 가구나. 아니 근데 진짜 맞는 네. 게 사실 진짜 영재고 가고는 과학 인재들이 가는 게 그쵸. 맞거든요. 네. 과학 영재들이 가는 원래 학교고 이 학교들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도 다 굉장히 과학 역량을 위해서 사실 그럼요. 조직이 되어 있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근데 네. 그에 비해서 자사고들 같은 경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전과목을 고루고루 잘하거나 공부 자체를 좀 잘하거나 이런 친구들한테 좀 더 잘 어울리긴 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님들이 너무 그렇게 처음에 서열화 시켜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선은 그냥 약간 무지성으로 우선 영재고 갖고 다 준비했다가 좀 안 아닐 것 되면? 같으면은 뭐 전자사를 생각을 하시거나 이러기보다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진짜 학교마다 되게 스타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쵸. 아이 스타일도 최대한, 다르고. 네, 아이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학교를 생각을 해주시는 게 사실 맞죠. 이 네 가지가. 그러면 이제 워낙 이제 정군 선생님이 이렇게 탁 정보 탁탁탁 정리 잘 해주시니까 제가 가장 궁금하고 엄마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부분이 이거 같아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2028 대입 개편이 되기 전에 모셨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때 정리해 주시기로는 보통 이제 의대를 요즘 많이 선호하니까 의대를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으로 가는 게 훨씬 좀 쉬울 수 있으니 그냥 학군지 아닌 데서 내신 관리 좀 잘 받고 그리고 학군지로 다니면서 이제 학원을 그쪽에서 다니면서 거기서 실력을 쌓아라 요렇게 정리가 됐던 걸로 아는데 지금 약간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바뀌기도 하고 달라진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짚어주셨으면. 오늘 네. 좀 예리하다. 공부했어. 이게 이제 우리 아들 일입니다. 전민기 씨. 전투적으로 알겠습니다. 뛰어들어야 돼요. 알겠어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2028 개편안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이 개편안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가장 큰 두 가지 축은 첫 번째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내신 5등급제 완화를 포함한 수능의 완화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사실 제일 큰 거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고교학점제라는 게 학교들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같이 어떤 정해진 과목을 듣는다기보다는 학교들에서 다양한 고등학교에서 과목을 깔고 학생들이 그 과목을 선택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대학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고등학교를 운영을 한다. 사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이랑 이 내신 5등급제나 수능 단순화가 여러 가지 좀 의미들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우선 1번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신이 5등급으로 우리가 완화가 됐다고 해서 상대평가가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이 변화가 아주 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원래는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게 되면은 성적도 다 절대평가로 바꾼다라고 처음에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애들이 성적을 잘 따려고 하는 과목들을 듣게 되기 때문에 그쵸. 선택권이 좀 무의미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근데 결국은 교육부에서 너무 급격한 변화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느끼셔서 내신의 상대평가를 남겨두신 거죠. 그리고 어쨌든 완화가 되기는 했지만 상대평가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학에서 이 내신 성적을 충분히 활용은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저는 그냥 딱, 뭐, 모르겠어요. 이건 쌤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냥 얼핏 여기서 듣고 가서, 오늘도 이제 다른 엄마랑 막 이 얘기를 하다 왔거든요. 그래서,
내신이 이제 완화되니까 굳이 지방 내려갈 필요가 없고 그냥 여기서 어떻게든 버텨야겠네 막 이런 얘기 하다 왔거든요. 근데 선생님 또 다르게 보시는군요. 왜냐면 어쨌든 진짜 아예 절대평가가 돼서 우리가 그냥 90만 넘으면 A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상대평가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쨌든 완화가 된 상황에서 수능도 같이 단순화가 됐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수능 단순화 같은 경우는 가장 핵심적인 게 심화 수학이 없어진 거. 그러니까 이건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과형 수학이 없어진 거거든요. 수능에서.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신도 완화되고 수능도 어느 정도 쉬워진 상황에서 대학들이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애들을 선발할 것이냐 네. 라고 얘기가 나올 때 이제 이 고교학점제를 포함해서 아무래도 생기부의 영향력이 조금 중요해지지 않겠냐 아니, 근데 라는 이게 얘기들이 이게 나오는 나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게 지난번에 전민기 씨 기억나요? 우리 왜 그 학종 많이 바뀐다고 하면서 학종 안에 어떤 학생의 개인적인 정보가 될 만한 예를 들면 얘가 특목고 출신이다 이런 거 다 블라인드 처리해가지고 이제 뭐 약간 없애는 추세로 간다 이렇게 분명히 들었는데 네, 네. 그럼 그 이거는 학종을 더 살리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교육부의 일종의 엇박자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학종의 어떤 복잡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빼시는 상황에서 오히려 남은 것들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은 것들이라고 하면은 뭐 수상 기록도 빠지고 봉사활동도 네. 빠지고 여러 가지가 빠져서 지금 남은 게 뭐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고 해서 과목별 선생님들의 코멘트나 아니면 뭐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같은 이렇게 몇몇 가지 것들이 남았는데 그래서 이거에 그게 목숨 걸더라고요. 동아리 영향력이 활동에. 맞아요. 너무 커진 거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물론 학생의 영향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학교의 서포트가 중요한 파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아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학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아리를 개설해 주느냐 그쵸.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중요하고 세특 같은 경우는 물론 당연히 학생들이 열심히 뭐 보고서를 쓰거나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또 학교 선생님들이 또 얼마나 또 그런 것들을 잘 적어주시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영향이 좀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좀 특목고가 유리해질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냐 저도 그 뭐 그런 말씀을- 얘기들이 네. 약간 나오고 있는 거죠. 보니까 뭔가 좀 단순화되면서 학생들을 뽑는 학교에 영향력이 좀 더 커지는 것 같고 그들만의 또 어떤 기준들이 또 새로 생겨나면 우리는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뭔가를 또 새롭게 해야 되는 네. 또 복잡한 상황이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아니 그러면 자사고도 되게 많잖아요 전국적으로. 맞아. 뭐 이게 학교마다 어떤 특징도 다르고 좀 그런 건가요? 네, 맞아요. 네. 우선은 크게 저희가 자사고 같은 경우는 전국권 자사고랑 광역 자사고로 좀 나눠서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예요? 전국권 자사고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학생 선발을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학교들인 거죠. 오. 그래서 전국에는 10개 딱 존재를 하고요. 네. 10개 중에서도 좀 저희가 좀 대표적이라고 얘기하는 전자사들이 뭐 하나고나 외대부고나 상상고. 아, 여기 요 정도. 3대죠, 3대. 네, 하나고, 네. 외대부고, 네. 상상고.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이 좀 가장 지금 선호를 좀 많이 하는 전자사기는 해요. 네. 이게 경쟁률도 좀 나오고. 서울에 있어서 이런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요? 하나고가 서울에 있고 네. 외대부고는 용인에 있고 아. 그리고 상상고는 전주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 세 개 학교 같은 경우는 각각 특징이 조금 많이 달라서 오. 예를 들어 하나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시형 네. 위주의 학교이거든요. 그래서 수시형? 수시 위주라는 거는 이 학교가 생기부 관리가 그러네. 굉장히 잘 되는 오. 학교라는 거고 더 조금 더 딥하게 말씀드리면 아. 하나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학교에서 하는 자체적 활동들이 많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AP라든지 아니면 국제학술 심포지엄이라든지 이런 AP가 식으로 뭐예요? AP가 이제 대학 과목을 먼저 이수할 수 있는 뭐 약간 이런 프로그램들이거든요. 와,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되게 적극적으로 많이 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얘기하세요. 하나고는 좀 너무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많이 한다라고까지 좀 받아들이시는 어머님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어쨌든 이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학교에서 요구하는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또 쉽지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진짜 좀 애 성향에 맞아야겠다. 맞아, 막 맞아. 활동적인 거 맞아. 좋아하고 막 맞아. 앞에 좀 나서기 좋아하고 막 이것저것 다 하고 욕심내서 다 잘하고 싶은 애들이 가면은 좋겠네. 그런 성격도 되게 중요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28 이 개정안을 네.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고가 굉장히 적응력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고교학점제 시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 이런 서포트들이 네.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학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과목을 많이 깔고 뭐 예를 들어 소수밖에 없어도 좀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질 것 같은데 사실 하나고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약간 준고교학점제 학교라고 불릴 정도로
학교가 굉장히 아이들이 지금도 사실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개정안에 조금 잘 안착할 수 있는 학교지 않을까라고 좀 그러겠네.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가기가 더 힘들어지겠네. 네, 그래서 경쟁률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자, 그다음에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하나고랑 비교를 했을 때 이 학교는 수시랑 정시가 지금 현재 반반씩 아하. 되고 있는 학교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고등학교들 중에서는 사실 대입에 있어서 적응력이 제일 좋은 거죠. 그렇네요. 왜냐하면 대부분 수시가 많이 나오는 학교는 정시가 나오기가 조금 그쵸. 어려워요. 네. 왜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하는 것들이 조금 많다 보니까 이 수능이라는 건 아무래도 개인이 뭔가 맞아요. 혼자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정시가 좀 나오는 학교는 수시가 좀 나오기가 어렵고 이런데 어쨌든 이 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드라마틱하게 반반이 반반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입에 있어서의 적응력이 지금 현재로선 제일 좋은 학교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같은 경우는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대치동 학생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학교이기는 해요. 그건 왜 그런 거죠? 하나고 같은 경우는 강남 비율 선발 제한이 있거든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또? 네. 그래서 여기 어. 학교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강남 3구 선발 제한이 있어서 근데 그 그것 오빠 때문에 스타일이잖아, 그러면은. 강남 배척하는 거. 난 배척은 안 해요. 배척하시는구나. 아니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학생들은 없어요. 아. 학교에서 발표를 하기를 그거 비율 제한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없다고 하지만 아무튼 약간 쓰시기에 있어서는 조금 진입장벽이 약간 되시는 거죠. 부담스러운 면이 있긴 그래도 하네요. 그게 비율이 있다는데 정해져 있다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솔직히 대치동 어머님들 입장에서 만약에 의대를 보내고 싶으시다 하면은 상상까지 잘 안 가시는 것 그쵸, 같아요. 그러니까 전주는 너무 전주까지는 멀어요. 잘 안 가시고 왜냐면 그 주변에 휘문이라든지 네. 워낙 또 그치. 의대 실적 좋은 학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 대치동 지역 같은 경우는 전자사를 쓴다라고 하면은 외대부고 정도를 제일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출신 애들이 그래도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있는 것 같다라는 네. 느낌이 있긴 하더라고요. 여긴 다 기숙학교예요? 네, 기숙사 부분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특징적인 게 외대부고랑 상상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올 수가 있는데 네. 하나고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나오거든요. 그럼 하나고 가야겠네요.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럼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왜냐면 거랑 한 달에 한 번은 다 너무 그러다 달라요. 보니까 제일 네. 중요한 게 학원. 학원이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고를 다니게 되면은 학원을 다니는 게 사실 진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쵸.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나오니까. 외대부고는 대치 충분히 일주일에 한 번 너무, 나와서 대치학원 너무 가야죠. 사실 가능해요. 그렇구나. 그리고 상상 같은 경우도 일주일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학원을 다니실 수는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아, 요거 근데 이제 중요하네. 하나고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나오니까 물론 재학생들 말에 따르면 뭐 줌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들으려면 들을 수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전자사에 비해서는 조금 확실히 사교육이 딱 이렇게 어느 정도는 조금 진입장벽이 있는 거죠. 하나고 부모님들이 그래서 또 늦둥이 많이 볼 수도 있겠다. 과연 그럴까? 하지 못한 과연 그럴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네. 부분이 아무래도 또 외대부고나 또는 상상과 하나고의 또 다른 기숙사적 그런 특징일 수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하나고 친구들은 뭔가 그러면은 자기주도 학습이나 물론 기본적으로 다 잘 돼야 되겠지만 이 친구들은 정말 내 본인의 실력으로 다 밀고 나갈 수 있는 애들이 많겠네. 너무 중요해요. 네. 근데 사실 거기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고는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그쵸. 많이 한다고 너무 말씀드렸잖아요. 좋- 네. 그래서 진짜 그 학교에 적응을 하는 게 유독 중요한 학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는 있는데요. 네. 외대부고나 상산에 비해서 하나고가 그나마 약간 선행의 영향이 조금 덜한 것 같은 그렇네요. 느낌? 왜냐면 이제 외대부고랑 상상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중학교 때 어느 정도를 해놓고 들어갔느냐가 네. 아무래도 학교에 들어갔을 때 확실히 영향이 조금 있기는 하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하나고 같은 경우는 선행의 영향이 없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선행을 중학교 때 어느 정도 했을 때 모든 학교가 당연히 적응에 있어서는 유리할 수 있지만 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고 이런 특수한 기숙사 제도나 그쵸. 아니면 이 학교가 수시형 학교라는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입학을 하고 나서의 적응이 확실히 조금 더 중요한 학교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 민사고랑 비슷하네. 뭐 네, 교육 맞아요. 커리큘럼은 다르겠지만 맞아요. 그런 부분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크게 어머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어쨌든 수시형 학교와 네. 정시형 학교로 조금 나눠서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시형 학교들이 약간 정적인 느낌을 네.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중학교 때 하고 들어간 것들이 영향을 조금 더 미칠 수가 있는 거고 수시형 학교는 학교 프로그램들에 적응을 하는 게 조금 더 네. 중요할 수 있고 그런 특징이 좀 있고요. 마지막으로 남은 상상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학교들 중에서는 가장 정시 실적이 많이 나오는 오이? 네. 아, 진짜요? 수시가 아니고? 네. 오. 상상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굳이 따지면은 메디컬 중심의 정시 중심 학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는
굳이 이것도 역시나 상대적이긴 하지만 네. 하나고나 외대부고에 비해서는 약간은 정적인 느낌이 그래도 있는 거죠. 물론 그렇네요. 자사고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다양한 커리큘럼들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하고 있는 동아리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일반고에 비해서는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네. 어쨌든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시간표가 좀 더 세팅이 돼서 그냥 나온다던가 아하.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이나 자율학습 같은 시간들이 조금 더 있다던가 있고. 뭐 약간 그리고 방과후 수업 같은 과목도 조금 더 수능형 과목의 수업들이 개설이 된다던가 뭐 약간 이런 특징들이 좀 있죠. 여기 동아리는 우리 때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설정이 굉장히 뭐야? 동아리 동아리를 뭐였어요? 하셨었죠? 뭐 독서 동아리나 배드민턴, 독서 동아리에서 독서했어요? RCY 이런 거. 우리 때는 진짜 그런 거 많아서 걸스카웃, 뭐 RCY, 우리 때는 다 인터랙트, 노는 거였는데 봉사활동을 가장한 어떤 그런 지금은 뭐 예를 들면 어떤 과학 실험을 해서 뭐 보고서를 그렇죠. 만들고 그렇죠. 이게 대학의 이 학과를 가기 위해서 내가 이걸 했다라는 그렇죠. 걸 보여주기 위한 활동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조금 교과 중심 동아리 활동들이 그게 많은 무슨 거고 동아리예요? 공부네. 그런 것들을 해야지만 또 저희가 그쵸. 사실상 학종의 의미가 있어질 수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또 이런 전국권 자사고들은 동시에 그런 아까 말씀해 주셨던 예체능 동아리 활동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해. 왜냐하면 사실 서울대를 포함한 대학들에서 그런 걸 요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공부만 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다양한 전인격적 성장을 하는 약간 그런 확실히 그런 학생들을 좀 선호해서 불쌍 예를 우리 들어 애들. 하나고 같은 경우는 1인 2기라고 해서 학교에 악기. 들어가게 되는 순간 악기랑 운동을 꼭 해야 되네. 네. 그리고 외대부고도 1인 1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체육 활동이나 독서 활동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되 그쵸. 교과 활동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동아리 활동들이 좀 많다고 봐주시면 될 것 이거 같아요. 사립학교 보냈어야 됐네. 그럼 사립초. 아 그래서 사립은 그때부터 하지 않아 맞지? 맞아. 이거 학교에서 해결했어야 됐는데 이거 지금 언제 하냐고 악기를 지금 괜찮아요.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1학기 할 때 신발지 같은 거 하면 되니까. 맞아요. 왜냐면 오케스트라에는 모든 악기가 필요하니까. 꼭 들어가죠. 그러면은 지금이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전국권 자사고고 네. 광역 자사고라는 거는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건 전국에서 애들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그렇죠. 번역을 나눠 가지고 네, 한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지역 안에서의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자사고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울권 자사고들 같은 네. 경우 뭐 휘문이나 중동 같은 이런 광역 자사고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권 내에서 학생을 뽑을 수가 있고요. 강남권만은 아니에요? 네, 서울 전역에서 쓸 수 네네.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차이는 선발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이 차이예요? 학교들 같은 경우는 1차가 추첨이에요. 그러니까 네, 맞아. 성적이 그렇게 아닌 그랬어. 거죠. 그러니까 전국권 어. 자사고 같은 경우는 1차가 성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치. 저희가 이제 국영수사과 성적에서 중학교 성적이 이제 절대평가로 A를 받아야 그쵸. 뭐 쓸 수 있고 네. 뭐 B가 나오게 되면은 점수가 깎이고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광역 자사고 같은 경우는 1차가 추첨이기 때문에 네. 사실 성적과 상관없이 쓸 수가 있는 거죠. 경쟁률이 그다음에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률에 따라서 좀 다른데 예를 들어 경쟁률이 1.5대 1을 넘게 되면은 추첨과 면접을 모두 다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1차에서 추첨을 하고 2차에서 면접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경쟁률이 그거보다 낮게 되면은 그럼 추첨으로 그냥 다 되는 네, 거예요? 어떤 경우는 추첨으로만. 그럼 왜 가지 내가 여기를? 사실 그래서 광역자사고 같은 경우는 선발권에 대해서 1차가 지금 추첨이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의문을 표하는 분들이 표할 수는 있겠네. 있지만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광역자사고 같은 경우도 휘문이나 중동 같은 이런 학교들은 대입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쵸, 네. 예를 들어 정시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강세고 그쵸.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수시 같은 경우도 확실히 다른 일반고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되는 편이 있어서 광역자사고를 또 원하시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저희는 그 추첨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아들 사립초 보내려다가 내가 이 7군데 안 좋은 가서는 다 기억이 떨어지고. 있으시구나. 그게 약간 패배감이 좀 들더라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근데 광역자사고를 쓰시게 되면 어차피 하나를 쓰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런 점 때문에 그런 뭐 약간의 불안정성 때문에 네. 차라리 전국권 자사고 물론 성적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런 전국권 자사고들은 우선 성적만 A가 나왔다 하면은 면접으로 가는 게 100%여서 네.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전자사가 그런 면에서 조금 그럼- 더 안정적일 그래서 수 있지 아까 않냐. 내려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 전자사 했다가 안 되면 이제 광역으로 가는 근데 거예요. 추첨이라고 하더라도 네. 어쨌든 선 같은 게 있지 않아요? 적어도 뭐
어느 성적 이상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아예. 아니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신 이제 알아서 안 가는 거겠죠. 굳이. 그렇죠. 예.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광자사 같은 경우는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사고기 때문에 네. 학비가 비싸거든요. 아 그래? 아 그럼요. 학비가 달라요? 왜냐면은 자사고들은 아. 자율적 운영을 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일반고에 비해서 학비를 조금 더 아니죠. 더 내게 알려주세요. 되세요. 얼마예요? 얼마 정도예요? 제가 돈도 중요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일반고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일반고가 얼마예요 요즘? 뭐 예를 들어 전자사 같은 경우는 하나고 같은 데나 이런 학교들은 1년에 한 1200에서 1600 정도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물론 자사고들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네, 근데 말씀드린 어쨌든. 것처럼 자사고라는 것 자체가 교육부에서 어떤 지원을 받지 않고 아, 그래서. 오직 이제 알겠습니다. 등록금을 통해서 예. 자율적인 네. 학제를 하는 학교들이어서 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학비를 내면서 우리가 굳이? 가져올 게 있는 학생들은 그치. 이제 쓰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사실 굳이 학교에 그렇네. 트라이를 하질 않으시는 거고 일반 광역자사고 학교 같은 가가지고 경우는. 100만 원으로 과외 땡기면 되는데. 그렇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광자사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 때문에 못 쓰고 이런 학교는 원칙적으로는 아니세요. 어쨌든 네. 1차가 추첨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여기 경쟁률이 한 어느 정도예요? 보통은? 아, 근데 사실 요즘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아. 왜냐면 요즘 자체가 사실 학령 인구가 그렇게 많은 네. 상황은 아니어서 네. 전자사 같은 경우는 뭐 하나고나 외대부고 같은 학교가 경쟁률이 거의 한 3.6대 1 정도 나오는데 네. 그게 고등학교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고 그쵸. 광자사 같은 경우는 사실 1.5대 1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근데 저는 예상하기를 요즘에는 그래도 물론 공부 교육열이 뛰어나긴 하지만 뭐 유튜브로 성공하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네. 인식이 좀 조금 바뀐 것 같아서 그리고 학령 인구가 지금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부터 계속 이 얘기 반복 중이거든요. 40만 명 정도 되니까 네. 그때 되면 조금 더 수월해질지 아니면 좋은 학교들에 더 몰려가지고 더 치열하다고요, 지금. 치열해질지. 사실 후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요즘 왜냐면은 보면은 양극화가 좀 심해진다고 그래서. 해야 될까요? 맞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아이 이제 동갑인 9살이잖아요. 그 친구 엄마랑 얘기하다 왔는데 우리 말고 지금 뭐 7살, 6살 이런 애들 있잖아요. 우리보다 더 빨리 지금 선행을 한다는 거예요, 얘네는.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지. 뭐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AI 때문에 무슨 직업이 대체되고 난 이건 아닌 것 같아. 그게 우선 저도 느끼는 게 학령 인구가 줄어들어서 확실히 경쟁률적인 측면에서는 옛날보다 학교들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애들의 자질 자체는 사실 오히려 양극화가 돼서 잘하는 친구들은 더 잘하게 된 거 같은 느낌이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럼 입학할 때 필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처음엔 추첨이긴 하지만 뭐가 필요해요? 2차로 가게 되면 네. 면접을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 보게 거죠. 되고. 그래서 어쨌든 전국권 자사고든 외고 국제고든 광역 자사고든 크게 저희가 입시는 1차와 2차로. 그래서 1차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을 보는 학교가 있고 추첨을 하는 그쵸. 학교가 있고요. 2차로 가게 되면 모두 다 면접을 보게 돼서 면접을 통해서 이제 선발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그러니까 어렵네. 애초에 내가 애를 특목고를 보내려면은 그러면 중학교에서 내신을 잘 딸 수 있는 학교를 또 보내야 되니까 이게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아니 거야? 면접은 뭐해요?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입을 안 열거든요. 그럼 또 왜 학교에 지원했니? 뭐 이러다가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럼 면접 교육도 또 시켜야 될 것 같아. 그것도 많이 걱정하시거든요. 근데 우선은 저는 그런 질문하시는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어쨌든 저희가 당장 내일 모레 면접을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중학교 3학년 올라와서 뭐 특목고를 쓴다로 생각을 해서 면접을 보게 된다 하면은 애들이 이제 면접 연습을 당연히 조금 하게 될 건데 이게 또 일상적인 말하기랑은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뭐 엄마 아빠 앞에서 얘기를 잘 못했다고 해도 면접관 앞에서도 얘기를 못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어디서 이제 질문이 나오는 게 대충 정해져 그쵸, 있는 면접들이기 보통은.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면접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소서라는 걸 먼저 쓰게 되고요. 그럼 이제 그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아. 학교별로 약간 면접의 그치. 스타일이 다르긴 하지만 또 준비하는 이제 그런 거구나. 것들을 통해서 좀 준비를 해서 정말 지나친 극내향형 친구들이 아니라면 어쨌든 이 친구들도 이 학교에 가고 가고 싶어서 싶으니까. 지금 준비를 한 그렇죠. 거기 때문에 아. 말을 하는 거죠. 왜냐면 우선 말을 안 하게 되면 붙을 수가 없으니까. 그 정도도 면접이라는 못하면 게. 그냥 가지 말아야지. 솔직히 가서 토론식 수업 이런 거 그렇죠. 어떻게 할래? 그렇죠. 이거는 사실 들어가는 데까지의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고 나서도 그래. 이런 학교들에 또 적응을 하려면 걔는 사실 가면 되게 안 중요한 되는 부분일 네. 수는 있겠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외고 국제고 네. 관련해서도 또 네. 한번 조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외고 국제고는 전
설명을 드릴 때 우선 첫 번째는 당연하지만 이제 문과형 친구들이 가기에 네. 적합한 학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면 지난번에 올 라운더들이 가가지고 네. 내신 따기 좀 좋다 이렇게 설명해 괜찮을 주셨잖아요.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여기의 전제는 이과형이라고 확신하는 친구들은 절대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과다 또는 이과형이다 또는 이과인 것 같다까지도 저는 약간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외국국제고를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과형 전공 선택을 못한다는 건 저희가 전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요즘에는 무전공 계열 선발도 늘어나고 네. 있기는 하고 그리고 대학을 입학하게 됐을 때 복수 전공 같은 것도 저희가 하고 하기는 하지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수 전공 같은 경우도 이제 본 전공이 있는 상태에서 복수 전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내가 이과인데 여기에 들어와서 뭐 예를 들어 문과 쪽 학과로 대학을 진학하게 됐을 때 그 전공을 끝까지 또 끌고 가야 될 수 있어서 만약에 이제 본인이 이과 쪽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한테는 너무 위험한 선택이고요. 그렇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올라운더들은 그 자기가 문이과 구분이 좀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니면은 나는 문과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한테는 아무래도 이 학교들이 제일 중요한 건 이과 친구들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경쟁하기가 낫지 않겠냐. 수학 관련해서는 부담이 훨씬 이게 줄어들겠네. 그리고 언어 싫어하면 갈 이유가 없는 게 제가 이제 제3 외국어까지 하는데 아 뭐였어요? 난 독일어가 이제 제1 전공이고 이렇게 되면 독일어를 전공했다고요? 독일어 과목만 4개예요. 아 진짜? 듣기, 그다음에 독해, 문법, 뭐 맞아요. 실수가 회화 많으시죠. 이렇게 하고 제2외국어는 그냥 자연스럽게 영어가 되는 거고요. 맞아요. 제3외국어로 제가 이제 러시아어를 했는데 24점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ABC 자체가 어려워가지고 그럼 러시아어도 제3외국어도 하셨구나. 그 시절에는. 아 나 너무 웃기네. 나는 가가지고 내가 너무 이걸 안 어울린다 오빠랑 러시아어는. 이걸 왜 배우 심지어. 러시아를 왜 갔냐면은 전공한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데 네. 우리 때는 러시아어가 조금 인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도 그렇긴 해요. 학교에서 잘 갈 수 있다. 좀 예쁘고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와가지고 지금도 근데 사실 외고 같은 경우는 그쵸 외국어 실수가 많죠.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기가 외국어 학교이기 때문에 아. 어학 실수가 반 정도 되고 나머지 실수가 반 정도 되는 학교들을 저희가 외고라고 얘기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어 공부를 당연히 해야 되고 할 마음의 준비가 된 친구들이 이제 외고를 가는 거는 맞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과형 친구들이 사실 선택할 만한 학교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렇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국권 자사고니까 여러 애들이 좀 모여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상 판을 열어놓고 보면은 대부분이 수학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는 애들이 가거든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시대 자체가 학업 역량이 좋다가 이꼴 이과형이다라고 어느 정도 규정이 돼버려서 대부분 전자사회에도 이과형 친구들이 많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일반고도 마찬가지거든요. 특히나 학군지의 일반고들, 예를 들어 목동이라든지 대치 그쵸. 같은 데 일반고는 거의 다 이과. 그쵸. 예요. 지금 맞아. 일반고 자체도.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 성향이 문과다 누가 봐도 근데 저는 그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그쵸.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약간 문과다 싶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학교로 어쨌든 외고나 외고밖에 국제고는 없네. 아무래도 이과 친구들이 우선은 네. 어느 정도는 안 오긴 하니까 빠지니까. 물론 외고랑 국제고에 가서도 수학을 잘해야 되지만 네. 왜냐면 수학이라는 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입시에서 절대 떼놓을 수가 네.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네. 부담감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자사고 뭐 아까 순서대로 넣는다고 했는데 네. 아이한테 맞는 학교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너무 좀 지금 중요하죠.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좀 구별해야 돼요? 컨설팅 가야죠. 그래도 뭐 대충 뭐 문과형, 이과형 그다음에 네.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제일 첫 번째 기준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과형인지 이과형인지부터 저희가 조금 뭐 구분을 해보려고 해야 되겠죠. 이게 선생님이 보셨을 때 한 몇 살 정도에 이게 딱 이 정도면 이제 확연히 드러난다라고 저는 사실 그러니까 중학교에 입학을 해서 고등선행을 하면 중1에 입학해서 네. 고등선행을 했을 때 아무래도 좀 일찍 시작하는 친구들은 뭐 초등학교 때도 고등선행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고등학교 수학을 해봤을 때 좀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수학까지는 대충 돼요. 암기나 이런 걸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되는데 네. 고등 수학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진짜 이게 암기로는 약간 한계가 있는 그쵸. 어느 정도의 정말
저도 사실 문과형 인간이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해를 기반으로 한 진짜 어떤 수학적 사고력이 필요한 순간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좀 걱정이네. 이게 고득점이 되려면. 그런 재수없는 얘기하지 마. 정민현 수학 좀 잘했어요? 난 진짜 못했거든. 못했죠. 근데 요즘은 이제 워낙 어릴 때부터 수학 시키니까. 교육을 굉장히 또 열심히 시키니까. 그 재수 없는 소리에서 지금 기운 빠지게 해요. 근데 남편은 의사가 지금 아니지만 달리고 아들은 있었는데. 의대를 보내고 그래서 싶다고 어쨌든 문과형, 얘기하셨는데. 이과형은 중학교 우선 들어가면 고등수학을 시켜보면. 고등수학을 조금 접해보게 됐을 때 아이가 따라가는 것들 물론 당연히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는 전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뭔가 수학을 공부하면서 즐거워하거나 재밌어하거나 이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크게 불편해하진 않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막 하다 보면은 어머님들 어쨌든 옆에서 보셨을 때 아이가 딱 봐도 뭔가 이거를 그냥 암기로 막 외워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던가 아니면 단순히 하기 싫어하는 수준이 아니라 좀 거부감을 느낀다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럼 약간 문과형일 수도 있겠다. 아하. 뭐 이렇게 생각을 그 표정이 하시는 왜 거죠. 그러세요? 아니, 근데 왜냐면 다들 너무 문과형 엄마들 섭섭하게. 안타까워 하시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우선은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구나.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실 확실히 문과형 과목들의 아웃풋이 좋은 경우겠죠. 그래서 네. 예를 들어 영어나 뭐 아니면 사회나 뭐 이런 과목들이 확실히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이해력이 빠르다던가 아니면 아이가 그 과목을 되게 좋아한다던가 네. 뭐 약간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또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판단하에 우리가 문과 쪽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고 국제고가 적합하시고 그쵸. 이과 쪽을 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러면 이제 자사고들을 생각하는데 제가 이때 어머님들 아버님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아이의 선호에 흔들리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맞아. 애들은 몰라. 얘네 아무런 그러니까- 그게 없어. 그러니까 항상 뭐 자기가 그러니까 아이 본인은 아니면 뭐 어머님들도 뭐 아이가 그래도 수학을 좋아한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경우도 네.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 수학을 좋아하거나 아니면은 뭐 수학을 뭐 지금 재밌어한다 뭐 약간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저는 선호는 항상 바뀔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잘하는 거는 안 바뀐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데이터로 나오잖아. 그건 심지어. 아침에 내가 원래 영어를 잘했는데 뭐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영어를 못하게 되거나 이렇진 않은데 그쵸. 뭔가 좋아한다, 재밌어한다, 관심을 갖는다 이런 거는 사실 지금 이 나이 때 아이들 입장에서는 항상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선호보다는 아웃풋을 보고 조금 그쵸. 결정을 해주셔야 나도 된다. 러시아어 좋아했어요. 러시아 여자를 좋아했겠지. 러시아 여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아. 정신 차리시고. 아니 뭐 나중에 러시아 여성분 만나서 말이라도 붙여보려고 배웠겠지. 드라스트부이제. 그래서 네. 우선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문이과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특목고나 자사고를 보낼 것이냐 일반고를 보낼 것이냐의 문제는 저는 이제 학종형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또 우리가 한번 봐보면은 좋은 선택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학종형인지 아닌지는 또 어떻게. 학종형은 되게 내신 관리 잘하고 뭐 이것저것 막 다 열심히 잘하고 막 학교 생활 잘하고 막 밖에 나가서 뭐 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하는 애가 이제 학종형.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집단 학습을 크게 힘들어하지 않는 스타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학종형 공부라고 하는 거는 거의 이꼴 집단 활동이에요. 예를 들어 동아리 활동도 그렇고요. 아니면 교내에서 하게 되는 조별 활동 같은 것도 그렇겠죠. 물론 지금 학종은 당연히 내신이 또 기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를 꼼꼼히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자기가 이런 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런 활동들을 다 잘 챙겨 먹거나 아니면 친구랑 같이 뭔가를 해야 되는 경우에 오픈이 좀 많이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물론 이것도 친구랑 같이 하는 수행평가나 이런 거를 막 너무 즐기고 이런다기보다 유독 그거를 스트레스 받아 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네. 이제 자기 성대로 안 된다 이거지. 맞아요. 친구랑 같이 하게 됐을 때. 근데 또 어떤 경우는 이런 수행평가식의 공부를 좀 더 잘 좋아하거나 뭐 재밌어 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 좀 즐기는 친구들이 있을 수 신기하네. 있고. 어때요? 나는 단체 생활은 안 맞았거든요. 저는 단체 생활은 잘했어요. 공부를 못해서 그랬지. 맞아요. 난 누구랑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건 딱 싫었거든. 이게 저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릴 때도 네. 그렇다고 너무 활동만 좋아한다고 또 이런 학교 보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네. 왜냐면 네.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내신이 기반이 된 상태에서 활동이 추가가 됐을 때 학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종의 핵심은 생기부고 생기부의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활동들을 좀 네. 해야 돼서 네. 그런 성격인지를 좀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공부도 잘하고
잘하고 이런 활동도 잘하는 애는 사실 학종 가도 되고 수능형 가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근데 학종이 좋지. 수능형인 아이는 학종으로 절대 못 가겠구나. 그렇네. 예를 들어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저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참 슬픈 게 전반적인 학업 능력이 좋은 애들이 다 잘하는 경향이 있기는 그건 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활동형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 너무 기반으로. 지나치게 내향적이지 않으면 어쨌든 또 분위기가 그렇게 몰리면은 또 그렇게 활동들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수능형이라고 저희가 굳이 얘기를 하는 건 그러니까 혼자서 무언가를 하는 거가 조금 더 편한 애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수능형이라기보다도 일반고에 갔을 때 조금 더 맞을 수는 있겠죠. 그쵸, 일반고 왜냐면은 가야지. 저희가 이제 일반고로 가게 됐을 때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걸 또 써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만을 기반으로 저희가 적게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결국 내신 공부는 진짜 혼자서 하는 그쵸. 거니까. 그리고 수능 공부도 어쨌든 혼자. 혼자서 하는 거여서 만약 이제 그런 자기와의 싸움을 좀 즐기는 스타일이다. 네. 내가 이제 나 혼자 막 계획 세우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한다라고 하면 사실 일반고에 가서 내신을 따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가능한 나쁘지 거죠. 않다. 자기가 학종형인지 수능형인지 엄마가 봤을 때는 사실 내 애를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려고 해도 쉽지가 않잖아요. 네. 이거는 그러면 애랑 좀 대화를 나눠봤을 때 애들이 좀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편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아웃풋으로 이거는 아웃풋으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랑 당연히 얘기를 좀 해보시기는 하셔야 되는데 왜냐면 저는 항상 이런 특목고 지원을 할 때 아이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어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를 가게 됐을 때는 아이들이 그래도 책임의식을 느끼면서 어떻게든 따라와. 그 안에서 버티려고 네.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그닥 생각이 없는데 뭐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원하셔서 얘기해서 가게 되는 경우는 또 그만큼 동력이 떨어지니까. 그쵸. 그래서 뭐 본인이 아무리 엄마 아빠가 외대부고에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해도 자기가 안 일반고에 되지. 가겠다고 하면 일반고에 가서 또 거기서 내신을 따는 쪽으로 가야 돼서 우선은 이건 어쨌든 대학은 아니기 때문에 꼭 가야 된다고 전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특목고에. 네. 예를 들어 일반고에 가서도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교과 전형도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일반고도 요즘에 학종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뭐 교과도 써보고 뭐 종합도 써보고 오히려 또 길이 있을 수 있어서 네. 우선 첫 번째는 전 아이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특목고 생각이 있으시다고 했을 때 네. 이런 학교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썼다가 떨어지면 그냥 일반고에 가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썼어. 그러면 이제 거기가 되는 순간 그럼 나 이제 학종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거고 만약 그 학교에서 떨어졌다. 그럼 오케이. 그럼 일반고에 가네. 그럼 일반고에 가니까 내가 내신 성적을 진짜 잘 따야 되겠다. 그럼 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플랜을 그쵸, 준비하면 그쵸. 사실 저는 이러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아. 항상 어머님들이 특목고를 가야 되냐 일반고에 가야 되냐 막 고민을 하시면 일단 제일 붙고 나서 얘기하세요. 아이가 가고 싶어 하냐라는 걸 먼저 여쭤보고요. 아이가 지금 생각이 어떠냐. 그래서 아이가 가고 싶어 한다. 근데 뭐 들어가서 적응을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뭐 걱정이 된다. 그런 얘기 하시면 우선은 트라이를 해보시고 됐을 때 그치. 그거에 맞춰서 준비하시고 안 되면은 또 일반고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라라고 사실 말씀을 드리긴 하죠.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 이제 특목고가 있으니까 네. 수상 실적이나 뭐 학종을 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갖춰져 있는 고등학교들이 있는 거고 중학교도 혹시 이렇게 학종형으로 좀 관리를 잘 해주는 중학교들이 있어요? 학종형으로 관리를 해준다기보다 제가 저번에 출연했을 때 말씀드리니까 국제중이나 자율중 같은 네. 경우들이 사실 일반중이 중학교들에 비해 지금 이런 것처럼 뭔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다양한 아까 그런 악기부터 시작해서 그런 활동들을 확실히 많이 하는 학교긴 하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학교 출신 친구들이 이런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적응 확실히 잘하고. 적응을 잘하기는 해요. 왜냐면 중학교 때 속된 말로 해본 짬바가 있으니까 그치. 이런 학교 들어갔을 때도 이제 비슷하게 잘하는 거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중 출신이라고 해도 학업 역량이 좋은 친구들은 네. 들어갔을 때 또 너무 적응 잘해요. 왜냐면 그런 애들이야 뭐 사실 어디에 갖다 놔도 잘할 맞아요. 친구들이긴 네. 하지만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매력적이고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또 적응을 잘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특목고는 일반중이든 자율중이든 국제중 중요하지 출신이든 전혀 중요하지 않고 들어가서 대부분 잘 적응하면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아이의 이런 어떤 성향, 이 변수, 사춘기 이것 네. 때문에 또 많이 갈릴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봐줘야 되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반려동물을 드릴 때 무지개 다리 건널 것 같은 그 연수까지 다 계산해서 반려동물을 드린다니까요. 아, 애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네, 공부에 방해될 수도 있으니까. 와, 맞아요. 그러시겠죠, 아마? 처음 들으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 아, 진짜요? 아, 우리는 이런 것까지 생각합니다. 아, 그쵸. 근데 그럼 사실. 거북이 키워야지. 뭐.
확실히 아이의 어떤 성향이나 기질도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는 기본적으로 무던하지만 승부욕이 있는 뭐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이게 저는 사실은 이과형 문이과 나눈 것도 좀 더 힘들다고 느끼는 게 뭐 자꾸 제 얘기해서는 그렇지만 저희 엄마 아빠는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까지 사람들 앞에서 뭐 발표 이런 거 아예 못하는 줄 수줍음이 많고 그런 줄 알았어요. 심지어 맞아. 고등학교 때까지도 아니에요. 저랑 결혼하고 나서 이제 집에서 밥 먹는데도 아유 얘는 주변 머리가 없어서 얘는 부끄러움이 많아. 얘는 주변 머리가 없어서 방송을 못한대 나보고. 전혀 이렇게 부모가 자식에 대해 모른다. 뭔 소리야, 진짜. 사실 저도 그래서 이걸 관찰을 해보셔라 말씀을 드리면서도 네. 워낙 이 나이대 애들이 많이 바뀌고 맞아요. 그다음에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참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기는 한데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만약에 전자사 정도를 생각을 한다라고 네. 하면은 굉장히 조금 공부에 있어서의 당연한 승부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승부욕이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외부 자극에 대한 민감함은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변에서 어떤 자기한테 어떤 얘기를 하거나 그런 거에는 아니면은 휘둘리지 뭐 않아. 자기보다 잘하는 친구를 봤을 때 당연히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위축이 되거나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튀어 올라가는 기운이 좀 필요하거든요. 맞아. 근데 대부분 조금 감성적이거나 예민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걸 가지고 자존감이 깎이거나 맞아.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나치게 힘들어하거나. 맞아요. 아이. 저는 그래서 좀 칭찬이 필수인 친구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변에서 이제 칭찬 많이 해주고 잘한다고 했을 때 좀 잘하는 뭐 약간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질적으로 이런 학교에 들어가서 좀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도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중학교 3학년에 이제 준비를 시작했어요. 재학생들 네. 중에 하나고나 외대부고를 쓴대요. 근데 대부분 여학생들이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승부욕이 강한데 멘탈이 약한 거죠. 아하. 그래서 완벽주의적이고 다 잘하고 싶은데 맞아. 자기보다 잘하는 친구를 많이 보게 되면 위축되거나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부터 연습해야 돼 맞아. 라고 얘기하거든요. 멘탈도.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이 때 애들은 저는 분명히 바뀐다고 생각해요. 기질적인 친구들도 약간씩은 맞아. 바뀌어요. 그래서 너가 그렇게 속된 말로 땅굴을 파고 들어가려고 할 때 그거를 스스로 두지 마. 거기서 자꾸 나오려고 해야 돼. 그리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봐서 부족한 점을 자꾸 채우려고 해야지. 너 이렇게 자꾸 감정적으로 굴면은 이런 학교 들어가서도 안 돼. 그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랑 처음에 시작했었던 5월, 6월에는 되게 좀 예민하고 민감했었던 친구들이 12월쯤 되게 됐을 때 물론 제 앞에서 약간 연기를 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나아진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그 학교에 들어갔을 때도 계속 그런 식으로 생각해 버릇하면 맞아요. 결국은 약간은 그런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거 되게 중요하네. 맞아. 예. 생각 습관도 중요해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내 생각 습관까지. 아니 왜냐면 우리 애도 내 생각도 왜냐면은 습관이 없는데. 내가 안 되니까 내 애라도 만들어야지. 아니, 우리 애도 자꾸 땅굴 머리 파고 아파. 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저 자꾸 끄집어내요.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이 흐르려고 하면은 이것도 긍정적으로 연습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바꿔줘야 예전에 돼. 그 집안 얘기에서는 그런데 이제 공부 잘하는 집안들이 있잖아요. 그 집은 자연스럽게 그런 게 배어 있더라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대를 이어서 아, 내려가는 그럴 수 거야. 있겠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어쨌든 일종의 약간의 노력을 통해서도 맞아요. 분명히 성격이 변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머님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것처럼 뭐 선행을 어디까지 해놔야 되냐, 뭐 성격은 어때야 되냐, 그럼 결국 우리 애가 어떤 학교에 가야 되냐. 근데 물론 저희가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의 상태를 봐서 대부분의 것들을 결정하긴 해야 되지만 제가 중3에 들어가서 입시하면서 지켜보면은 이 애들이 거의 7, 8개월 또는 6개월 정도의 시간 안에도 되게 많이 바뀌는 걸 항상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어떤 성적인 부분도 물론 있지만 성격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 싶어 하면 한번 시켜보셔라. 네. 왜냐면 아이가 본인의 어떤 그런 부분을 많이 바꿔가면서까지 이 학교에 또 들어가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부모가 섣불리 아이를 재단하는 것도 굉장히 좀 견제해야 될 일이네요. 예.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매번 아이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좀 보셔라 말씀을 드리지만 참 시작할 때 별로 기대하지 않았었던 애가 갑자기 12월에 엄청난 발전을 해서 그렇다니까. 네. 아웃풋이 보여지는 경우들도 사실 너무 있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조차도 좀 겸손해지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어리다고 해도 맞아.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바뀌는구나. 그래가지고 결국은 누가 맞냐 뭐 누가 이 학교에 맞지 않냐 보다도 결국 누가
가장 가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 누가 가장 열심히 그래, 하는가? 그 마음이 중요하다. 예. 열심히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설령 안 된다 하더라도 또 인생은 기니까. 맞아요. 저도 이제 아나운서 학원이랑 그다음에 전에 있던 직장에서 방송 그만하라고 했었어요. 뉴스 너무 못한다고. 맞아. 맞아. 아, 그리고 나 이걸로 밥 먹고 산다, 이 선생님아. 오빠 진짜 채찍질 많이 당했지. 집에서도 제가 계속 채찍질하고 밖에 나가면 또 밖에서 계속 채찍질. 승부욕이 있으시구나. 전 승부욕이 있어요. 지는 걸 네. 싫어합니다. 예. 정말 이런 부분이 입시에서 되게 중요하죠. 네. 아, 우리 아이도 그럼 오늘부터 멘탈 관리 철저하게 들어갑니다. 생각 습관 내가 잡아줄게, 아들아. 기질적 예민함 이건 어떻게 하지? 이건 약간 바꾸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예민함을 장점으로 좀 승화시켜주자. 예. 뭐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예를 들어 이 예민함 같은 경우도 어떻게 네. 보면은 또 그만큼 뭐 주변에 대해서 자기가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니까 사회적 가면을 되게 두껍게 쓰고 있는 친구인 거잖아요. 오. 그래서 뭐 그거를 또 잘 발휘하면은 성적에 대한 승부욕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어떻게 본인이 또는 부모님이 컨트롤 해주느냐에 대한 좀 차이일 수는 있는데 왜냐면은 전국권 자서고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다 같은 성격 유형들만 있는 건 그렇겠죠. 아니거든요. 네. 그 안에서 또 자기가 뭐 튀어나온 부분을 좀 맞춘다던가 들어간 부분을 튀어나오게 한다던가 뭐 이런 거여서 당연히 어머님들 아버님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긴 하지만 네. 중3 정도라면 그러니까 지금 입시를 준비를 하는 중학생들 특히 중3 정도라면은 그런 것들을 또 본인이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굳이 하나 뽑는다면은 그래도 뭐 선행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조금 드리면 네. 그래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전자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공부를 조금 어느 정도 한 친구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 네. 저는 다른 것보다는 사실 수과학 수학은 선행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절대 아주 꼭 필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수학이랑 과학이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한 과목이어서 그리고 이건 사실 외고나 국제고를 쓸 때도 과학은 해당 사항이 아니지만 수학 같은 경우는 외고나 국제고를 쓰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로 좀 그쵸. 해주면 좋기는 해요. 왜냐면 어쨌든 이 학교에 들어가게 됐을 때 수학을 잘하게 되는 학생이 분명한 크게, 이점을 또 예. 얻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선행은 막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막 국어, 뭐 사회, 영어 이런 것까지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선행을 해야 되는 과목은 벼락치기가 안 되는 과목. 수학과 국어. 그러니까 단시간 내에 암기를 통해서 할 수 없는 과목 같은 경우 미리 조금 우리가 해놨을 때 아무래도 아이가 들어갔을 때 그렇지. 부대끼는 게 좀 적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수학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만큼만 하고 들어가는 우리 거. 과학도 선생님 빨리 지금 모셔야 돼요. 저 과학에 대한 지금 정보가 부재하다고요. 과학 저희가 과학 선행 어떻게 합니까 진짜? 커밍 순이에요. 좋은 선생님 하나 섭외가 돼 있어요. 예. 아, 고은쌤, 제가 지난번에 댓글들을 이제 쭉 보니까 요건 약간 번외 버전이긴 한데 질문을 남겨주신 구독자분이 계셔서 요거 마무리하죠. 네. 어떤 분이 그 아들 마음들의 영원한 숙제인 이 게임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댓글 네. 남겨주셨어요. 특히 이렇게 막 특목고 갈 정도의 상위권 아이들은 게임을 안 하는지 아니면 뭐 얘네 어떻게 이거를 컨트롤하는 건지 주변에서 보시기에 어떠세요? 두 경우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안 하는 애들도 있고요. 아예요? 안 하는 게 자기는 진짜 별로 재미가 없어서 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솔직히 훨씬 많은 경우는 다 해요. 오. 엄청 하고요. 아, 그래요? 엄청 해요. 근데 엄청 해요? 컨트롤 하는 거죠. 시간을? 네. 그러니까 그게 저도 되게 신기한 게 사실 남학생들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게임 말고는 사실 특별히 다른 어떤 취미 활동이라고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게임만 컨트롤이 되면은 공부에 굉장히 강하게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게임에 대한 컨트롤이 저도 좀 신기하긴 하지만 네. 전자사를 들어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진짜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들어가고 빠져나오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좀 컨트롤을 하는 조절을 거죠. 하는구나. 조절을 하는 아하. 거죠. 그래서 안 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극히 드물어요. 대다수는 하고 하는 경우에 컨트롤을 한다. 네. 아, 이렇게 조절력.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컨트롤로 같아요. 가야지. 컨트롤로. 조절력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게임뿐이 아니라 네. 결국은 자기 조절 능력의 문제인 것 맞아요. 같아요. 자기 컨트롤 능력이 어떤 문제고 왜냐면 어쨌든 이런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게임뿐이 아니라 어떤 자기 기본적으로 기본적 욕구에 대해서 약간 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할 수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되는 게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야, 컨트롤 잘 하시잖아요. 제가요? 네. 그랬나? 네. 그거 부부 관계는 잘합니다. 컨트롤.
자, 그리고 네. 확실히 지난번에는 잘 안 들렸거든. 아, 근데 내가 그럴 수 이제 있겠네. 이거를 여기서 앉아가지고 이제 오. 선생님들 이야기 듣다 보니까 오. 난 지난번에는 그냥 말 많은 발음 좋은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거의 근데 진짜 그냥 오늘은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진짜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신 오. 것 같아가지고 저도 되게 많이 성장했네. 저도 발전했습니다, 어. 선생님. 네. 되게 신선했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솔직히 좀 힘들었거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자, 여러분. 지난번 편도 보고 또 오시면 맞아. 이해력이 맞아. 훅 올라갑니다. 네. 조회수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야, 고은쌤은 확실히 찐이 많네요.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이, 이거 방송 보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찾아가면 좋겠다. 아. 예. 저도- 혹시 다음에 네. 뭐 이런 주제로 또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얘기 말고 다른 주제로 또 얘기하실 만한 거 어떤 거 있으세요? 뭐- 얘기해주고 싶은 거? 뭐 있을까요? 저는 사실 원하시는 주제면은 제가 어떻게든 아, 준비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과학 정도로. 준비됩니까? 아, 과학이요? 그럼 이 선생님 혼자 앉혀놓고 자 오늘 국어합니다. 아니 농담이죠. 네, 우선 뭐 입시에 관련된 네.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최대한 다양하게 또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확실히 또 멋도 많이 부리고 오셨고 스카프까지 네. 하셨어. 이번에도 뜨거운 반응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난장판 육아가 네. 대충 하는 것 같지만 좀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거 아니 알아야죠. 얼마나 좋아. 예. 제가 오늘 자꾸 댓글 얘기하는데 음, 이게 봐봐 어떤 분이 발품팔 알아낸 정보를 한 번에 여기서 듣다니 한 번 더 모셔서 자사고 뭐 광역단위 자사고 라인별로 특강해 주세요 했는데 이거 진짜 엄마들끼리 약간 안 맞는데 굳이 막 친해져야 되고 막 티타임 가져야 되고 여기서 또 스트레스가 엄청 나거든요. 모임 가지 마세요. 그냥 이것만 들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더 깊은 정보는 네. 돈 내고 가서 받으세요, 선생님한테. 왜냐면 그것도 중요합니다. 더 뭔가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특목고, 자사고 뭐 등등등 해가지고 예, 입시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진짜 조만간 과학쌤 빨리 모시긴 모셔야겠다. 그렇죠? 시급해요. 지금 네, 과학 시급해요. 네.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조회수는 그래도 잘 나오는데 구독자가 너무 적다는 그런 좀 민원이 있더라고요. 네. 저희 광고도 또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많은 힘 좀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광고하면 좀 싫어하시는데 저희가 광고 받아야 컨텐츠 만들 컨텐츠도 수 많아지고 있죠. 네. 좋은 선생님 또 섭외해 올 수 있으니까요. 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정전부부의 난장판 육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